안녕하세요. 포인트 성형외과 박남석 원장입니다. 제가 눈 수술만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수술을 하는데요. 성형탐구 시간이 눈을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또 코나 다른 부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함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카페에도 이렇게 코나 또 다른 부위 지방이식이라든지 안면윤곽이라든지 가슴 수술이라든지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진실되고 정직한 답변을 항상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눈이 아니고 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신 분은 코 수술한 지 한 달째라는 그런 질문을 남기셨는데요. 질문의 요지는 지금 코 수술을 했는데 코끝이 너무 뾰족하고, 그리고 너무 뾰족하죠. 그리고 너무 찝혀 보이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노키오 코죠, 사실. 피노키오 코가 적절하다면 예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안면골과의 비례에 있어서 피노키오 코가 굉장히 예쁜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경우고요. 특히 하악골이 이렇게 전진해 있고 눈이 들어가 있는 사람,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에서는 굉장한 미인형에서 나타납니다. 얼굴은 작은데 이 전체는 앞으로 나와 있는데 입은 돌출이 안 돼 있는 경우, 그러면 코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입은 좀 나와 있죠. 그럼 얼굴이 굉장히 작아 보이고 입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피노키오 코가 굉장히 예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이런 코가 절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분의 문제는 이 코를 앞으로 빼기 위해서 여기에 기증늑연고를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점입니다. 저를 욕하는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처음 수술에 기증늑연골을 사용한다거나, 늑연골, 그러니까 가슴 연골을 말합니다. 늑연골이라는 게 이렇게 여기 가슴뼈가 있죠. 갈비뼈로 코를 높이는 거는요, 재수술을 할 때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정말 수술을 잘 하시고 이 갈비뼈가 아니라 갈비뼈 연골이죠. 연골을 굉장히 잘 다듬어서 넣어준다 그래도 연골은 변형이 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너무나도 늑연골을 사용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수술에요. 재수술도 아니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여기에서 늑연골을 채취하려면 여자분들의 경우에 여기에 흉이 남고 상처가 남죠. 그리고 굉장히 아픕니다. 이 부분이. 숨만 쉬어도 아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골을 채취하기 위해서 흉을 만들면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겠죠. 처음 수술에 그렇게 한다면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고 비용 또한 엄청나게 비쌉니다. 또 기흉이라든지 그런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재수술이, 그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코 재수술이 아닌 경우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증늑연골이라는 게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기증늑연골은 남한테서 기증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설명한 알로덤이라는 거가 죽은 사람의 진피를 감마레이 처리를 해가지고 감마선 처리를 해서 면역 반응을 없애버리고 그거를 상품화 시켜서 진피 이식을 합니다. 인공진피로 만든 것처럼 이 늑연골을 사체에서 채취를 해가지고요, 감마선을 쬐서 면역학적으로 이상이 없게끔 하고 이렇게 이식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기증늑연골입니다. 그 기증늑연골의 장점은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코를 원하는 대로 뺄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실리콘을 이렇게 많이 빼버리거나, 혹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매드포어라는 딱딱한 물질을 빼버리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기증늑연골은 면역학적으로도 이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다는 신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증늑연골을 사용함으로써 코를 빼면은 우리가 한국인에게서 상상할 수 없는 코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코는 뭉툭하고요. 그러니까 조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안에 연골 조각술을 해도 서양인처럼 그 연골을 조각해서 묶고 모양을 낸 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뭉퉁한 코끝이 될 뿐입니다. 만약에 그걸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 피부 아래에 살들을 많이 제거하면 얇아지면서 안에가 보이기는 하겠지만 굉장히 찝힌 코, 빨래 집게 찝힌 코들, 강남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코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한국인 코끝은요, 모양을 내는 데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기증늑연골을 쓰면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서양인의 코처럼 이렇게 쫙 빠진 코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예쁜 것일까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굉장히 딱딱한 조직이기 때문에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딱 고정된 겁니다. 코를 그냥 탁 박아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저한테 오신 환자분도 그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기증누경고를 받고 재수술 때문에 상담을 오셨는데 남자친구랑 뽀뽀를 하는데 이게 볼을 찔러서 남자친구가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강도로 굉장히 강하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웃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코만 붙여놓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코만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예쁜 코가 나오겠죠. 얼굴 전체를 보면은 어쩌면 기괴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 코는 한국인답게 예뻐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기증누경고를 처음 수술에 사용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동의할 수 없고요. 이건 수술비를 많이 받겠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약간은 그런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수술은요, 코 수술은 자가 조직을 사용할 때, 물론 콧대는 실리콘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첫 수술에. 그리고 자가 조직을 사용할 때는 귀연골을 사용합니다. 이건 탄력 연골이라고 해요. 굉장히 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연골을 사용한 코는요, 코끝이 잘 움직이고 이것도 되고, 돼지코라고 하죠.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실리콘과 코끝을 약간 좁혀주는 수술을 하면서 귀연골을 받쳐주게 됩니다. 이 수술이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정말 나는 코끝을 딱 고정되더라도 많이 빼고 싶다, 욕심이 생긴다, 그러면 비중격 연골이라는 걸 씁니다. 이 비중격 연골은요, 귀연골과 달리 탄력 연골이 아닙니다. 초자 연골입니다. 초자 연골은요, 굉장히 딱딱한 연골입니다. 우리 파라핀 아시죠? 그게 파라핀과 같은 연골이어서 초자 연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연골을 다듬을 때 칼로 하면요, 정말 서걱서걱 하면서 그런 느낌이 드는 단단한 조직입니다. 약간 초처럼 그렇게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딱 고정을 해서 코를 많이 뺄 수가 있습니다. 역시 물론 늑연골보다는 못하지만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딱딱한 코가 되고 코를 딱 박아놓은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첫 수술의 선택을 하는 선생님도 있고요. 이걸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모양을 많이 추구하시는 선생님 첫 수술에도 하십니다. 또 환자분이 모양, 코끝의 모양, 다른 건 다 상관없다, 모양이 예뻐야 된다, 그러면은 이걸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좀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처음 수술에 적용을 해도 옳다고 봅니다. 세 번째, 자가진피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수술비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첫 수술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자가진피는 재수술에 굉장히 용이한 방법입니다. 살덩어리를 엉덩이 같은 데서 떼서요, 엉덩이가 이렇게 있으면 허벅지가 있고요, 이 허벅지 여기 엉덩이 골 있죠? 여기서 살덩어리를 뗍니다. 한 이 정도 되는 살덩어리를 떼서요, 이 경우는 실리콘을 안 넣고 여기에다 전부 다 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깔게 되면은 상당히 피부가 얇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실리콘만 넣으면 피부가 얇아서 다 비치는 사람들은 이 자가진피를 사용하면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이 들어가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굉장히 부드러운 마운드를 갖게 됩니다. 단점은 바로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너무 이 코에 선이 명확해지지 않고, 또 하나의 단점은 이게 살덩어리이기 때문에 모양을 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약간은 자연스럽고 무난한 코를 만들려면 자가진피를 사용할 수 있고요. 피부가 너무 얇은 경우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가장 좋은 거는 염증이 있는 코 같은 경우에 이 살이 들어가게 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염증이 잘 잡힙니다. 그래서 염증이 있는 코 같은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수술로 사용하기에는 글쎄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아까 말했던 얇은 피부라든지 꼭 필요한 조건일 때만 사용을 하는 거고요. 또 이거는 수술이 두 가지 필드가 되죠. 엎어서 하고 누워서 하고요. 그래서 수술 자체가 시간도 걸리고 좀 경과가 지니게 됩니다. 또 하나의 치명적인 단점은 수술 후에 보통 30% 정도가 흡수가 됩니다. 이 양은 완전히 정확하진 않은데 대개는 30% 정도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좀 더 크게 떼서 크게 넣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술 직후에는 코가 코주부처럼 좀 크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견디셔야 되고요. 이렇게 세 가지가 보편적인 거고요. 네 번째, 코가 수술을 했는데 염증이 막 생기고 막 구축이 오고 당기민 때문에 이렇게 코가 들려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들려버려가지고 도저히 어떠한 방법도 사용을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늑연골을 사용합니다. 뭔가 코를 당기는 힘보다 더 강하게
이걸 잡아줘야 되니까 아래로 가는 힘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늑연골로 굉장히 강하게 고정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기증 늑연골은 사실 이럴 때 사용을 하기가 힘듭니다. 사용하는 선생님도 있지만 이렇게 일단 염증이 있었던 코기 때문에 다 당긴 코는요 염증이 있었던 겁니다. 크든 작든 염증이 있었던 코기 때문에 이 늑연골을 자기 게 아니고 기증 늑연골을 쓰면은 다 녹아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 환자분도 기증 늑연골이 저도 상태를 보면은 좋은 상태, 프레시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안 좋은 상태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만성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증 늑연골 수술을 하고 만성 염증이 코끝에서 진물이 계속 나오고 그런 경우는 꽤 많습니다. 그래서 늑연골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렇게 완전히 코가 들려버렸거나 도저히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할 수 없을 때 늑연골을 사용합니다. 가끔 이 콧등을 또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늑연골과 함께 자가진피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만큼 최후 수단입니다.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수술이 내려와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될 때 기증 늑연골이나 늑연골을 첫 수술에 사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증 늑연골을 많이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이 싫어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첫 수술에는 가급적 사용을 안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굳이 그렇게 기증 늑연골을 사용하면서까지 처음 수술을 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코를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뾰족하죠. 너무 뾰족합니다. 좋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코 수술을 선택을 할 때는 가장 많이 하는 평범한 수술, 코 수술을 정해야 되겠다면 가능한 경우라면 매부리코나 코가 너무 큰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단순한 코를 높이기 위한 수술이라면 단순한 수술이 가장 적합한 수술입니다. 감사합니다. 포인트 성형외과 박남석 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